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 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훈 기자입니다.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윤여정 배우가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예. 엄지척이네요, 진짜. 네. 대한민국의 경사. 네, 멋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배우님께서 국가대표의 마음을 알겠다라고 인터뷰한 게 전 인상 깊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위해 내가 이거 꼭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우리 국민들 슬퍼할 텐데 이런 마음이셨다고. 네. 지금 이 힘든 이 와중에 네.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따가 큐시트 산책에서 저희가 자세히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신 대로 이세희님이 신청해주신 홍진영의 엄지척 들으셨고요. 네. 이세희님이 아마 최다 신청자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느끼기에. 네. 아까 마중물님이 신청곡 위원회에서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놓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십니다. 엑셀 파일로 딱 데이터를 지금 모아놓고 있거든요. 네. 나중에 우리 한 1주년 때 이 1위, 2위, 3위 이렇게 신청곡 순위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러게요. 네. 이사나님이 윤여정 배우님은 1966년 TBC
3D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고 1971년 고 김기영 감독의 영화 하녀에서 청룡 영화상 여우 주연상을 수상함이라고 다 올려주셨어요. 와우. 저희 오늘 본방에서도 사실 뉴스데스크에서도 다양한 소식으로 전해드릴 거고요. 네, MB 뉴스에서도 풀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수상소감. 네, 거의 이제 5만 됐는데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여러분. 오, 김혜진님이 내일 시험 보는데 잘 보라고 응원 한마디만 부탁드려요. 혜진님, 시험 잘 보세요. 내일 시험인데 이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화이팅! 대단하십니다. 화이팅! 이미 준비가 다 되셨으니까 보고 계시는 거겠죠? 네, 잘 보실 겁니다. 나이스. 네. 빌로버 TV님 고기의 찬 틀었어요, 저희. 들었어요. 금요일 지난주에. 날. 네. 다시 보기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홍승표님이 저보고 안 맞았냐고 하시는데 문자 받았대요. 네, 그날 밤에 문자가 오셔가지고 민호야 너도 늙어라고 하면서 김혜진님이 지금 저녁 먹으면서 보고 있대요. 오. 네. 보시고 또 공부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박수빈님은 고1 때 과학쌤이 윤여정이라는 이름이셔서 익숙했다고. 이름이. 저는 예전에 피부과에서 한번 마주친 적이 있네요. 진짜요? 네. 실물은 어떠신가요? 실물도 똑같으셨어요. 되게 고우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자세가 되게 바르셔서 저도 항상 구부리고 다니는데 저 이렇게 다시 마음가짐을 똑바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도 방송을 좀 가지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강민승님이 이번 주 회식하지 마세요 하셨습니다. 저희 회식을 해본 적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해본 적이 정말 언젠가 싶네요. 네. 뭐 이번 주에 그 공무원들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마중물님이 김혜진님, 김희준님이 프리데스크 보고 시험 붙은 거 소문 들으셨군요. 저희가 또 기가 좀 좋습니다. 네. 혹시 뭐 시험 보시거나 좀 뭔가 긴장되는 일을 앞두신 분들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응원해 드릴게요. 자, 오늘 왜 이렇게 오프닝 길게 신나가지고 네, 지금 저희가 괜히 신나가지고 수상소감에 네. 첫 코너로 넘어가 보죠. 네, 오늘 풀초대에서 김세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와. 단골이세요. 네. 저희 단골 손님. 아니 지난번에 네네. 좀 이 미처 댓글을 못 읽고 네. 좀 길게 진행한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저희가. 제 이 자리가 노재필 기자 자리인지는 알았는데 제가 언제 일어날지를 잘 몰라서 댓글창을 안 보고 일어났더니 나중에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빨딱빨딱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이 컷 외치면 일어나는 걸로 지금 네, 손이 지금 나왔습니다. 네. 알 수 없는 손이. 저 손의 의미는 뭔가 뭘까요? 빨리 일어나는 듯한 느낌의 손이. 벌써부터 일어나라고 압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사실 그동안 배민, 쿠팡 네네. 앱 같은 쪽으로 쭉 이제 좀 다뤄 오셨는데 네네. 오늘은 지난주에 처음으로 요기요에 대해서 다뤘어요. 네, 뭐 이제껏 이제 뭐 쿠팡이라든지 배민이라든지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뭐 배달 앱들을 많이 다뤘었는데요. 요기요는 조금 이제 다른 시스템입니다. 이제 배달이 쿠팡이나 뭐 이런 데도 다 계약을 맺고 뭐 일반 콜이라든지 주문을 이제 소화하는 스타일인데 배달 기사도. 근데 이제 이 요기요는 그 근무 시간을 먼저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 근무 시간을 먼저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소화하고 이제 돈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 그 여러 많은 기사들 중에서 등급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1등부터 5등까지 나눠서 근무를 먼저 받을 이제 권리를 먼저 주는 거죠. 그 시스템이 좀 달라요. 원래 등급제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렇죠. 있는데 똑같은 근무 시간이더라도 등급에 따라서 일을 받을 수 있는 게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급제인데 이게 이제 요기요에서는 배치 시스템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 등급이라는 말을 이제 사람한테 붙이면 좀 그렇다. 그렇죠. 무식하다 이렇게 소고기도 아니고. 예. 네. 등급제란 말을 막 피해 가더라고요. 근데 뭐 기사들은 등급제라고 하고 네. 어쨌든 아니, 뭐 등급제니까. 그렇죠. 등급이니까. 네. 배치제라는 거 쓰는데 등급으로 쓰는데. 그런 단어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독일 쪽의 기업이라서 그런지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권을 챙기고 인권을 생각하면 되죠. 말만 등급이냐 배치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좀 의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만약에 강동구에 오토바이 이제 배달원 라이더면 그 강동구에서 제가 1등급이면 네. 수요일 날 먼저 그 스케줄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줘요. 네, 이게 이제 수요일 3시에 시스템이 땅 하고 열리거든요. 네. 그럼 엄청 막 눌러야 돼요. 막 이 오후 스케줄, 오전 스케줄 가져가려고 우리 이제 그 콘서트 티켓 가져가는 것처럼 티켓팅처럼 이거 울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1등급이 돼도 이 스케줄을 가져가기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2등급이 되면 거의 일이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건데 전체에서 1등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데요? 모릅니다. 이게 1등급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주문 수락률, 내가 이제 거절을 몇 번 했는지, 그 다음에 노쇼, 얼마나 이제 직장에 이제 자주 나왔는지, 그 다음에 뭐 지각 이런 게 들어간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휴식 시간, 그리고 화장실 가는 휴식 시간까지 들어가 있는 건지는 아는데 그럼 들어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회사에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줘요. 얘기를 안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확인한 거는 이게 들어가 있다. 이게 항의를 되게 세게 하면 나중에 이제 개별적으로는 알려주거든요. 이 기사한테. 근데 내가 시간이 잘못됐다라고 왜 시간이 잘못됐다 계속 물으면 결국은 그런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상대평가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된 회사 입장은 없고 누군가가 확인한 내용이 썰로만 돌겠네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네. 확인 공식 네. 입장이 없으니까. 네. 그럼 네. 당연하게도 등급별로 또 수입 차이도 다 다르겠네요. 네. 1등급일수록 더 많이 벌고. 네. 네. 아까 전에 이제 굉장히 그 스케줄 잡기가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되게 핫한 관악구나 강남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1등급이랑 2등급이랑 차이가 한 달에 한 200만 원까지도 나고. 200만 원이요?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1등급이 다 가져가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이제 1등급이 왜 떨어지냐 이게 사실은 일반 시청자들이라든지 그냥 음식을 시켜 먹어봐는 봤지 이게 어떻게 안에서 돌아가는지는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보도를 한 걸 조금 잠깐 보시죠. 네네. 서울 관악구의 한 음식점 앞. 점심시간 다른 라이더들이 배달에 바쁜 가운데 A씨만 오토바이에 앉아 뚫어지게 스마트폰을 봅니다. 아침 10시에 나와 3시간째 일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요기요는 근무 평점에 따라 배달 기사들에게 등급을 매긴 뒤 1등급부터 일할 기회를 주는데 2등급으로 떨어지면 일감 잡기가 어려워 월 수입이 수백만 원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늘 1등급이던 A씨가 지난달 갑자기 2등급으로 떨어진 겁니다. 한 개, 수혈 한 개 남은 거예요. 없어졌다. 아, 그새 없어진 거예요? 네. 원인은 화장실. 갑자기 배가 아파 휴식 신고를 하고 화장실에 6분간 다녀왔는데 그 다음 주 바로 2등급으로 내려간 겁니다. 일주일이라면서 딱 6분 쉰 겁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안 가고 진짜 배가 고파도 참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기요 배달 7개월째인 B씨는 1등급 유지를 위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모든 식사를 오토바이 위에서 해결해 왔습니다. 저는 휴식을 안 썼어요. 그래서 아예 안 쓰고 저는 항상 김밥이나 햄버거만 먹었어요. 그런 B씨도 지난해 11월 갑자기 등급이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배달 거부나 지각도 없이 모든 주문을 소화하다 휴식 버튼을 누르고 딱 30분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그게 화근이 된 겁니다. 딱 빠지니까 그때 얘기해주면서 그때 왜 휴식을 쓰셨냐. 아, 나 똥 쌌다. 그럼 난 똥 싼 것도 적어야 되냐. 나 실제로 그렇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처럼 휴식의 대가가 크다 보니 요기요 기사들은 아무리 화장실이 급해도 참고 또 참습니다. 창피하지만 진짜 너무 참아서 길에서 그 볼일을 보는 기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엘리베이터 타고 이럴 때는 진짜 그 안에서 막 미칠 정도예요. 손님한테 화장실 한번 쓰면 안 될까요? 라고 막 진짜 말 나오기 전까지 막. 그렇다면 휴식 버튼을 안 누르고 잽싸게 화장실에 다녀오면 되지 않을까? 배달 기사들을 따라다녀 봤습니다. 배달 가는 가게에 화장실을 부탁해보지만 매몰찬 답이 돌아오고 죄송한데 화장실 한번 쓸 수 있을까요? 네. 가까운데. 화장실 없다고요? 공공건물 화장실도 코로나로 이용할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네, 파출소에 이제 안 받아줘.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파출소를 못 들어가게 막았기 때문에. 개방된 화장실을 찾아가는 데 걸린 시간이 20여 분. 휴식 버튼을 안 누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일주일에 6분을 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기준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일주일에 몇 분 이상 가면은 뭐 등급이 떨어진다던가 이런 거가 없습니까 지금? 일단 아까 전에 6분 이제 갔다가 2등급 떨어지신 분은 자기가 이제 화장실이 너무 급하니까 휴식 버튼을 누르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휴식 버튼 눌렀는데도 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중이니까 그걸 2개를 거부하고 실제로 가져 앉았다가 일어난 거는 이제 6분 그래 떨어졌고,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부한 것도 없고 쉬지도 않고 그냥 11시까지 일만 했는데, 이분이 원래는 이 휴식을 쓰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아침에 다 비우고 나오세요. 근데 갑자기 이제 설사가 난 거야. 그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30분 누르고 갔는데 그것 때문에 2등급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되게 열이 받잖아요. 그렇죠. 너무 일만 하는데. 어. 그래서 이제 관제센터에 이제 카톡을 합니다. 아니면 전화를 하든가. 이렇게 하면 얘기는 딱 2가지. 알려줄 수 없다. 그다음에 이건 AI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모른다. 이 두 대답밖에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PM캐로님이 댓글로 AI 뒤에 숨지 마세요. 찌질해요 하셨어요. 김보라님도 알고리즘 AI 탓으로 돌리는 그들이 문제지. 이것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냐. 정의원님도 로직도 사람이 만드는 거다. 네. 정호윤님, AI 시스템이 좋지 않으면 고칠 생각을 해야지. 자기네 회사 이익과 맞지 않으면 고칠 거면서라고 해주셨고. 네.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원래 로봇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스템인데 사람을 갈아 넣고 있다고. 아이고, 네. 근데 아니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 뭐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인데 그거 해결은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보통 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편법을 쓰는 건데, 자기가 갈 수 있는 공공시설의 화장실 같은 데가 자기가 아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으로 콜이 떨어졌을 때 이제 배달을 갈 때 이제 그 사이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이렇게 하고 나는. 그러니까 사실상 큰 일은 못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변비에 걸리신 분들 되게 많고 참았다가 이제 해결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갑자기 터져 나오는 그런 건 휴식 버튼을 누를 수 없으니까 뭐 소변 같은 경우에는 길가에 하실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화장실 한번 가면 큰일 같은 경우에는 방해받지 않고 사실은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사실상 없는 거죠. 여기. 그럼 만약에 화장실 너무 급해서 갔어요. 근데 등급이 떨어졌어요. 그럼 계속 그 떨어진 등급으로 생활을 하는 건가요? 이 등급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 관악구에 있는 그 기사면 관악구 말고 강남 쪽에 이제 등급이 떨어졌으니까 제가 스케줄이 없잖아요. 네네. 그럼 강남 쪽이나 다른 지역에 떨어지는 스케줄을 잡아서 거기까지 가서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오토바이 타보시면 알겠지만 지리를 모르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빨리 배달해야 되는데 이것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지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고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일감이 있으면 또 여기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서울을 뺑뺑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값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손해겠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기사에는 좀 나오진 않았지만 더 억울하신 분들은 렌탈 기사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토바이를 여기에서 빌려서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8만 원씩 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2등급으로 떨어지면 뭐가 있냐면, 이분들은 그 오토바이랑 보험을 빌려서 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밖에 못 해요. 아예 다른 데로 나갈 수도 없군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일을 주지는 않는데 내가 그 렌탈비만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 2등급 떨어지는 게 이 기사님들한테는 굉장히 큰 공포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사실 그냥 이건 그냥 듣기만 해도 좀 말이 안 되는데 기사님들 입장에서 좀 반발을 하거나 고치라고 좀 요구하는 게 있을 법도 한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처음에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이 거의 멘붕에 빠질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왜냐면 이유를 모르니까. 화장실을 가서 그럴까? 뭐 내가 잠깐 뭐 콜을 거부해서 그런가? 어려운 콜은 이제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일단 기준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 어떤 A라는 기사가 30분 갔다가 2등급 됐대. 이 소문이 돌아요. 그럼 난 30분 쓰지 말아야지. 그럼 누가 20분 썼다가 2등급 됐대. 10분 썼다가 20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수렴을 해갖고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1등급 기사는 화장실을 안 가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거예요. 이게 정보를 통제하게 되면 어두우니까 사람들은 이게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 통제에 들어가는 거죠. 어느 정도는 뭐 10분 정도 쓰는 걸로는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라고 고지가 오면 그러니까요. 그 정도 선에서는 본인들이 그렇죠. 편하게 쓸 텐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상대적인 거라고 가치를 두면 서로 서로 경쟁하면 서로 안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절대치에 못 미치면 무조건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화장실을 정말 1분을 갔지만 99명이 안 갔으면 저는 떨어지는. 근데 그런 기준까지도 얘기해주지 않는 거죠. 왜 얘기를 해주지 않느냐? 그것은 얘기를 해주면
이제 그쪽 표현을 따르면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럼 뭘 악용하냐? 화장실 가는 시간을 악용해봤자 뭐 얼마나 악용하겠습니까? 그건 또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여기는 설명을 잘 안 해줘요. 다 AI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원칙은 이 정보를 기준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서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판단. 그리고 몇 가지 예를 거치고 나면 이게 그 뭐 기업이 꼭 일을 시키지 않아도 이게 규율이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화장실 안 가는 사람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옹아님이 왜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몰아세우는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올리버님, 사람이 만든 기준에 따라 AI가 움직이는 건데 책임은 AI 탓이라니. 사람 볼일 못 가게 하는 거에 대해서 법은 없지만 침해하는 것은 법이 적용이 됩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이거는 좀 그러네요. 네네. 그럼 진짜로 이분들은 근무하는 시간 말고 네. 그 출근하기 전이나 퇴근하고 나서 꾹 참다가 그때 이제 볼일을 보시는 그런 거예요? 분들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휴식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화장실 얘기하지만 사실 밥 먹는 시간, 뭐 갑자기 뭐 큰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1등급 하시는 분들 아주 첨예한 지역에 관악구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면 그냥 밥도 그냥 다 오토바이 위에서 먹습니다. 햄버거 먹고 안 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러면 이제 너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까 오전 스케줄, 오후 스케줄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걸 띄웁니다. 이 중간에 내가 돈을 안 받는 시간이죠. 이걸 띄우면 요 안이라도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잖아요. 그쵸. 손해를 보더라도. 근데 이제 이것도 못 쉬게 만드는 비법 같은 게 있어요. 비법. 네, 잠깐 이 저 글씨를 보면서 말씀하시죠. 네. 배달기사 K씨는 요기요에선 휴식 시간을 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본인 근무 시간을 오전, 오후로 분리했습니다. 오전과 오후 사이에 15분 정도를 비워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려는 목적이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오전 근무 종료 1, 2분을 남기고 주문이 들어와 근무 시간이 아닌데도 배달을 해야 하고 그러고 나면 곧바로 오후 근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5분 틈밖에 없잖아요. 이건 못 쉬어요, 아예. 15분이나 시간은 좀 쉬게 냅둬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콜 들어와요. 근무 시간이 아닌데도 콜이 들어온다는. 네네네. 쉬는 게 없어요. 그냥 풀로 일을 해야 돼요. 네. 네. 보니까 댓글로 사이드 윈도님이 배달 어플은 AI가 아닙니다. 정해진 조건들 걸어놓고 각 조건에 맞게끔 트리거 걸어놓은 것뿐인데 왜 자꾸 AI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정작 하셨고 여름하늘님이 담배 타임 없애려고 그러나? 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기요에서 악용한 거다. 회사 측에서 인공지능 탓한 것 자체가 티가 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이게 이제 담배 타임 얘기하셨지만 이 플랫폼 노동자는 자기 시간을 자기가 쓰고 계약상 그 시간은 그냥 제 거거든요. 그렇죠. 담배를 피든 안 피든 상관없어요. 그 시간 동안 일을 안 받는 거니까. 그쵸, 네. 우리는 이제 쉬면 우리는 이제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면 쉬는 시간도 이 유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펴도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왜냐면 그 일을 안 하고 안 받는 거니까. 그게 플랫폼 노동자인데 지금 저희가 지적하는 건 그렇게 설계가 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네. 네네. 아이고. 여기 보면 그 얘기도 하셨어요. 이그라이님이 쉽게 AI가 사람을 길들이는 겁니다. 기계처럼 일시킬 수 있도록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기사다. 배달 노동가가 너무 열악하다라고 지적하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일반 기업에서 이렇게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조율을 한다, 조정을 한다 그러면 이게 난리가 날 만한 상황이잖아요. 거의 이게, 뭐. 네. 이게 어떻게 플랫폼 노동자라고 해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어떤 분도 이제 댓글에서 이제 뭐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행법상 근로자에게 이제 4시간 우리가 이제 일하면 30분 휴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어기면 벌금 2천만 원이나 아니면 징역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자가. 근데 이게 플랫폼에서는 가능한 얘기죠. 왜냐면 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니고 특수 고용직이다, 자영업자다 이렇게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로서 보호를 전혀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일하는 건 보시다시피 굉장히 근로자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네. 유럽에서는 근데 사실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미 근로자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 예, 이게 이제 유럽에서 우리보다 훨씬 이 플랫폼이라든지 긱 이코노미라고 하는 게 빨리 이제 시작됐고, 그쵸. 우리보다 한 뭐 4-5년 뭐 이 정도 됐는데 한 이제 지난해 말부터 굉장히 상징적인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CG를 잠깐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시면
독일, 그다음에 스페인, 영국, 뭐 프랑스 이런 데서 다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 근로자다. 또 이제 배달 앱도 다 근로자다. 네. 라고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몇 네. 달 전 얘기예요. 네네. 우르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뭐 영국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우버 운전기사는 근로자다 이렇게 네네네네. 나왔고 최근에 다 나온 판결들이네요. 네. 네네. 유럽에서는 일제히 저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것도 다 대법원 판결이에요. 아.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논란의 종집을 이제 사실 찍은 거죠. 네. 그 이제 여기 보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 판결을 기반으로 해서 AI 그 로직을 공개해라. 아. 지금 우리는 되게 안 알려주잖아요. 그쵸. 목숨 걸고 막는데 이거 공개해라. 그리고 지금 이제 기사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AI가 하는 일이라고 기준을 안 알려주잖아요. 스페인에서 보니까 그거 아닌데 알려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고 이탈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똑같은 딜리버로라고 아, 그렇죠. 배민보다 유럽에서. 큰 데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 근로자의 이제 여기 배달하시는 분한테 페널티를 주는데 그냥 쉬건 뭐 질병으로 쉬건 똑같이 보고 그냥 페널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럼 법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사용자한테 책임을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AI도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네. AI가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지만 유럽에서는 그거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다 짜는 거잖아. 네, 그건 네 생각이 들어가 있겠지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아, 정확히 그러니까 네가 그렇죠. 책임져 이렇게 되는 네네. 거예요. 그게 지금 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네. 근데 지금 아까 독일 연방법원에서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다라고 작년에 이제 판결이 나왔다고 네네. 아까 나왔었는데 요기요가 독일 회사잖아요. 그렇죠. 모 회사가. 네.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네. 이번에 배민을 샀죠. 5조 원 정도에. 네. 그리고 조건이 이제 요기요를 팔아야 되는 거죠. 2조 원 정도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 요기요의 인공지능 AI 이거 독일산입니다. 그래서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가 각지에 이제 그런 배달 회사를 사갖고 똑같은 시스템을 이렇게 심는 거예요. 다 독일에서 만든 이제 그건데 그럼 생각해 보면 본거지인 유럽에서 AI라 이런 거 다 공개하고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장사한다? 그럼 당장 무슨 얘기냐면 규제 차익 기업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 예. 이게 뭐냐면 플랫폼들이 기존에 이제 그 법이 없는 데를 비집고 들어가서 이익을 틈을 얻는 노려서, 거거든요. 네네. 줄 거 안 주고 코스트 다운해서 얻는 이익이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플랫폼 뭐 4차 혁명 혁신 이래갖고 사람들도 그래? 다 이러고 이제 보는 거죠. 예. 근데 유럽이 뭐냐면 그러고 알고 봤더니 이거 혁신 아니잖아. 이거 사실은 착취잖아. 그 줄 돈 그냥 뺏는 거잖아. 이 판단이 난 거예요. 그럼 근로자로 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일에서 그렇게 판단이 났는데 똑같은 시스템을 쓰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장사한다? 이게 이제 뭐 고운 뭐 판단이 될지 굉장히 의문이 법이 있는 없는 거죠. 곳에서 그런 식으로 그렇죠. 시스템을 네. 악용하는 걸 수 있으니까요. 그 하나 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우버 말씀드렸는데 네네. 우리 승차 공유하는 제일 큰 기업이잖아요. 이게 작년에 AB5라고 캘리포니아에서 이게 뭐냐면 우버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할까 말까 이거에 이제 기로에 쓴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근로자로 되면 얘네가 이거를 어쨌든 피해 갔어요. 우버가 그 돈을 얼마나 썼냐면 홍보비 2조 원 쓰고 보상비 한 4조 원을 썼습니다. 6조를 썼어요. 이거 피해 간다고. 근데 이거 만약 통과하면 얘네 근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 해 6조씩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돈 쓰고도 이제 피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그럼 원래 6조 줘야 되는 거 계속 안 주고 있네. 그렇게 되는 예, 거죠. 그렇죠. 네. 전문가나 어떻게 이렇게 이제 어떤 시선으로 보냐면 이 규제 차익이라는 건 우리가 기업이 있으면 근로자로 우리가 고용을 하면 사회 보장적인 제도가 되는 사회보험을 우리가 이제 기업이 떠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유유 뭐 이제 이런 쉬는 것부터 해갖고 뭐 퇴직 비용까지 다 떠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근데 플랫폼 기업은 이걸 이제 피해가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근로자로 쓰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 돈 누가 내나? 결국 세금으로 우리가 내게 돼 있어요. 그럼 이익은 누가 보나? 그 플랫폼 기업이 보는 기업들이. 거죠. 그걸 피해감으로써. 그게 유럽에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근로자로 대해줘라고 된 거예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도 예.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입법한다고 발표된 걸로 지금 발표했죠. 알고 있는데 예. 그럼 법이 나오면은 보호가 된다는 말입니까?
작년 11월에 이제 발표가 있었고 지금 이제 의원 입법이랑 합해갖고 하고 있는데 약간은 보호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법학자들 얘기는 뭐냐면 아니 이미 유럽에서 이게 형태를 보니까 일하는 건 똑같고 근로자로 판단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플랫폼 종사자라는 제3의 지위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에서 그걸 안 했냐? 네. 프랑스 건 다 했습니다. 뭘 만들었냐면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법을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사회보호 협약 같은 것도요. 기업들한테 니네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도와주는 구조식으로 그런 걸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게 다 부작용이 났습니다. 다 안 됐어요. 네. 평가가 안 줘요. 그래서 대법원이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근로자로 인정해라. 근로자로 해라고 정리를 해준 건데 우리는 딴 데서 다 그런 걸 했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은 다시 그 제자리로 오는 거죠. 또 제3의 지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플랫폼 종사자법을 만들면 어느 정도 보호는 또 될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근데 사실 그건 권리인데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권리를 그냥 지켜주면 되지 왜 굳이 뭘 하나 만들어서 보호를 해주려고 그래?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거는 당연한 나의 권리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문이 계속 들고 상당 부분 이 법이 나오면 그래서 이제 노조이나 아니면 노동계에서도 이제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이미 유럽에서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라는 의문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플랫폼에서 그렇게 되면 뭐 4차 혁명이고 저 스타트업이고 한국에서 하기 힘들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규제다 뭐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사안이라는 거는 아직 규제 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줄 거 주고 그다음에 할 거 하고 사업을 하라는 얘기지 그 혁신을 막는 게 아닌 거예요. 가짜 혁신을 사실은 이제 가려내는 거예요. 이 작업 자체가. 그런 시선으로 봐야 된다 이런 문제는. 노동자의 당연한 기본권을 지켜주면서 돈 벌 거 보러 가고 그렇죠. 보장할 거 보장해라 이런 그렇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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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나왔습니다. 네. 자, 여러 분 나오셔가지고 배달업계 현황에 대해서 지금 풀어주고 계신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또 느낀 바가 많으신 것 같아요. 댓글도 엄청 올라왔네요. 네, 시민정님이 이 타입에서 마지막 질문하면 안 됩니다 하셨어요. 안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김세진 기자였습니다. 네, 손이 나왔어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큐시트 산책 안녕하십니까. 떠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김세진 기자가 시간 압박을 되게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또 손을 또 살짝 살포시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밤잠을 설치셨다고 그 시청자분들이 하도 뭐라 하셔가지고 잠이 안 왔다고. 뒤늦게 보시고 네. 그랬나 근데 봐요. 정말 소설같이 나가네요. 보통 앉아서 좀 한숨 돌리고 나가는데 서운한가 봐. LMB님이 항상 제 방으로 보다가 오늘 마침 시간이 맞아 생방으로 봅니다. 게스트 반갑습니다. 찐팬입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으로 봐야 제맛이죠. 그렇죠. 시청을 같이 보시면 네. 더 재밌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희 프리초대에서 오시는 분 중에 큐시트 산책 많이 안 남겨줬다고 해서 제가 등급 떨어뜨리진 않아요. 제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그럼요. 그럼 아시잖아요. 그럼요. 네네. 네. 아무튼 뭐 김세진 기자 또 좋은 아이템으로 모시면 될 것 같고. 아니 하나씩 이렇게 도장 깨기 하듯이 이렇게 하나씩 파고두니까 참 느낌이 있더라고요. 정말 오늘 되게 저도 보면서 그러니까 아까 마중물님이 컷을 이렇게 유도하셨는데 많이 호응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오늘 이렇게 내용이 몰입이 돼가지고. 좋아가지고. 네. 김세진 기자가 굉장히 장점이 많은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뭐 아무래도 이 뉴스 배우 윤여정 씨의 어떤 그 오스카상 수상 뉴스가 그러니까.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근데 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카데미상하고 같은 건 줄. 모르시는 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자막을 쓰는데 아카데미상 아닌가? 오스카상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래요. 그렇죠. 네. 항상 오스카고 오스트 이러잖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시상할 때 항상 시상자가.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찾아봤는데 네네. 그 오스카상이 그 오스카가 그 뭡니까 그 누구예요? 오스카가? 트로피 수상자에게 주는 트로피 있잖아요. 네. 그 애칭이 남자의 어떤 그 모습이 담겨 있는 트로피를 오스카라고 한다고 트로피 해요. 이름이 네, 오스카인 트로피를. 거군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스카상으로 바뀐 건데 기사에 따르면 한 3가지 설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 영화 예술 아카데미
이 협회의 도서관 사서였던 분이 자기 삼촌하고 닮았다. 오스카 삼촌하고 그래서 그 오스카 얘기가 삼촌의 오스카 삼촌의 모습과 닮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와전돼가지고 됐다는 얘기도 있고. 눈코입 도 없지 않습니까? 약간 그냥 네, 동글동글하던데. 아 그래요? 네. 아무튼 뭐 오스카 상인데 그게 상금은 또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근데 그 트로피 자체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면서요? 한 500달러 정도 한다고 합니다. 500달러. 그게 이제 청동에다가 이제 24캐럿짜리 금을 이렇게 좀 칠한 건데. 아무튼 뭐 호시 우행님도 모르셨대요. 오늘 처음 아셨대요. 아 그죠? 마중물님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저는 미나리가 개봉한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건 너무 심했다. 아니 상 타는데 개봉했겠죠. 개봉 진작에 했어요. 네. 제가 극장 간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전 기생충도 사실은 굉장히 한 1년 뒤에 봤거든요. 너무 재밌어갖고 그거를 2번인가 3번 봤어요. 그래요? 네. 미나리도 굉장히 재밌어요. 네. 제시카 송. 그건 명곡 아닙니까? 제시카. 그거 지금 1년 전에 지금 수상한 작품을 지금 올해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제가 한번 불러보세요. 제시카 송. 제시카, 시카고, 일리노이 뭐죠? 가사 까먹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박수빈님이 미나리에 삼겹살 얹어 먹으면 꿀맛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유튜버들이 요새 그 먹방 유튜버들이 미나리 그 먹방을 좀 가끔 하더라고요. 봄철 되고 하니까. 네, 제가 오늘 얼핏 봤는데 그 이장님, 장 이장님이라고 있는데 그분도 올리신 것 같고. 네네. 자 오늘 근데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특별 기자회견을. 네네. 저는 그 수상 소감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하신 것 중에 좀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잘라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네. 그러니까 시상식에서도 저 선생님 뵀었고요. 그 시상식에서 뵀을 때도 참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더 좋은 자리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배우 윤여정 선생님께 지금이 최고의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최고의 순간은 없겠죠. 난 최고 그런 말이 참 싫어요. 그래서 내가 막 영어 잘하는 애들이 나한테 충고하더라고. 그렇게 뭐 컴피티션 싫어한다 그런 거, 막 1등 되는 거 그런 거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무 1등 최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다 최중 되면 안 돼요. 그냥 같이 살면 나 최고 그런 거 최고의 순간인지 나 모르겠고 아카데미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안 됐잖아요. 우리 동양 사람들이 아카데미 벽이 너무 높아갖고 내가 아까 인터뷰할 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 아카데미 월이 트럼프 월보다 너무 높아갖고 우리 동양 사람들한테는 너무 높은 벽이 됐잖아요. 근데 저 생각에는 최고가 되려고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냥 최중만 되면서 살면 되잖아. 우리 다 동등하게 살면 안 돼요? 그럼 난 또 사회주의자가 되나? 난 최고의 순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그 저번 말씀 중에 이제 최고가 아니라 최중. 최고가 최중. 네. 사실 저의 어떤 삶의 심주랑 거의 똑같더라고요. 저도 사실 프리랜서 시작할 때 최중만 하자. 중간만 가자. 벌써 1년 왔잖아요. 그죠? 그렇죠. 최종은 이미 된 겁니까, 저희는? 저희는 이미 됐고 제가 그래서 아시겠지만 요 세트를 그냥 이렇게 한 중간 정도 레벨로 항상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더 이상은 필요 없다. 전 처음에 사실은 최중을 최준으로 보고 비대면 데이트 이러면서 혼자.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너무 최고만을 추구해 살지 말고 인생을 한순간 매순간 재밌게 살다 보면 또 저렇게 좋은 결과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뭐 교훈을 주신 것 같고 네네.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네. 벌써 1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자, 정부가 오늘 9월까지 3,600만 명을 1차 접종을 해가지고 네네. 당초 11월 집단 면역보다 좀 앞당기겠다라는 어떤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근데 뭐냐면은 백신 감염 얘기를 언론에서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까지 계약 맺은 거 제때 안 들어온 적 없거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마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경상북도 12개 군이 오늘 그 8인 허용 일종의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고 5인 이상 그 제한을 풀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텐데 문제는 이제 그 인접군에서 그게 다 한 게 아니고 그쵸. 다른 뭐 문경시 같은 데는 또 이제 안 하거든요. 근데 네. 그러면 그 옆에 그쵸. 이동할 수 있고.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확진자가 나오거나 네. 이래서 더 이동을 하게 되면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어떤 그러니까요. 폭행 사건이 있는데 공지에다가 그냥 뭐 입원 중이라서 조사받기 어렵다 이렇게 반말로 공지를 띄워가지고 사과문을 반말로 네네. 굉장히 짧게 띄웠는데 문제는 그 전 게시물은 제대로 따박따박 존댓말을 썼다는 거죠. 네. 갑자기 사과문만 뚝 잘랐어요. 말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아직도 분노하고 있고요. 네. 자, 오늘 저는 이 기사가 재밌던데 야쿠르트 아줌마의 50년 비결. 요새는 그 프레시 매니저라는 말로 부른다고 하는데 50년 동안 이 인기가 그 식지 않는 비결에 대한 저희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오. 재밌는 기사니까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되게 좋은 날이고 또 금방 끝났는데 내일 또 뵙는 걸로. 네. 최중을 달성한 프리데스크 잘 시청했고요. 내일 저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